안녕하세요.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6월 14일. 오늘은 역사 속에서 어떤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저희에게 주어진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이날 하루에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막 교차했더라고요. 한국 근현대사의 장면부터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순간들까지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894년 6월 14일 무렵의 조선으로 가볼까요? 이때가 동학농민혁명 중에 농민군하고 정부가 전주에서 잠시 화약, 그러니까 휴전 약속을 맺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죠. 네, 맞아요. 근데 그 평화가 오래 가지는 못했죠? 네, 바로 이때 일본이 아주 노골적으로 내정안섭을 시작하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이날쯤에 일본군이 서울하고 인천에 병력을 진강 배치하면서 조선 정부를 아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되지 않습니까? 네, 표면적으로는 조선의 안정을 돕는다 이런 명분이었지만 사실 실제로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는 의도였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정부와의 약속은 깨지고 일본 간섭은 막 심해지는데 동학농민군이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차 봉기를 중개했다는 사실. 아, 그렇죠. 네, 이게 민중의 저항 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또 그리고 일본의 그 침략 의도가 한반도 전체 운명이랑 어떻게 맞물려 돌아갔는지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민중의 저항이 시대를 건너뛰어서 1987년 6월 14일에도 이어지네요. 아, 6월 민주항쟁. 네. 네, 이때는 바로 그 6월 민주항쟁이 전국적으로 막 불붙던 시기였는데요. 6월 10일에 시작된 시위가 이날 서울, 부산, 광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정말 거대한 물결을 일었습니다. 그렇죠. 그 경찰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군 사건하고 또 시위 중에 체류탄 맞은 이한열 군 사건, 이게 기폭제가 돼서 대통령을 직접 뽑게해달라 직선제 개헌 요구가 폭발했죠. 이날 기록들을 보면요. 노동자,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 이 연대가 눈에 띄게 강화됩니다. 아, 조직적으로요? 네. 이전까지 좀 산발적이던 시위가 훨씬 조직적으로 변모하는 거죠. 이처럼 거세고 조직적인 시민들의 힘, 이게 결국 당시 정부로부터 6.29 선언, 그러니까 직선제 개헌 약속을 받아내는 결정적인 동력이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날이네요. 네,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14일, 이번에는 평양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만남이 진행이 중이었습니다. 제1차 남북 정상회담. 네, 이틀째였는데요. 김대중 당시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남북 간 화해와 협력 방안, 특히 경제협력이나 평화정착 문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시다시피 남북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연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죠. 네, 햇볕 정책의 결실? 그렇죠.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추구하려 했던 이른바 햇볕 정책의 상징적인 결실로 평가받거든요. 이게 단순히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개성공단 건설 같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진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같은 날 세계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1777년 미국입니다. 아, 미국 독립전쟁 시기네요? 네, 독립전쟁이 한창일 때 식민지 대표들이 모인 대륙회의에서 성조기를 공식 국기로 제정합니다. 13개 주를 상징하는 별과 줄무늬. 네.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 탄생한 순간이죠. 미국에서는 이날을 국기 제정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국가 상징의 탄생이라는 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쟁 중에 통일된 깃발 아래서 단결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점, 이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단결의 상징. 네, 국가 형성 과정에서 상징이 가지는 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1940년 6월 14일 유럽은 좀 암울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이 프랑스 파리에 무혈 입성하고 프랑스 정부는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죠.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독일의 그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전쟁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파리 함락은 분명히 큰 충격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또 역설적으로 연합국의 저항 의지를 더 불태우고 프랑스 내부에서 레지스탕스라고 불리는 저항 운동이 조직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절망 속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그렇죠.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지펴진 셈이죠. 마지막으로 1982년 6월 14일입니다. 남대서양에서는 포클랜드 전쟁이 영국의 승리로 끝납니다. 아르헨티나가 영국에 항복한 날인데요. 네, 2달 정도였죠.
짧지만 격렬했던. 네, 이 전쟁이 당시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의 몰락을 앞당겼고 또 냉전 시대 강대국들의 영향력 다툼이나 해상 군사력의 중요성 이런 걸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영국의 입장에서는 당시 마거릿 대처 정부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멀리 떨어진 섬을 둘러싼 분쟁이었지만 당시 국제 정치의 그 복잡한 역학관계를 좀 엿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네, 이렇게 6월 14일 하루에 담긴 역사를 쭉 살펴보니 동학 농민군의 저항부터 민주화 함성, 남북의 만남, 또 국기 제정, 전쟁의 비극과 종결까지 정말 밀도 높은 하루였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이 과거의 조각들이 현재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살펴본 여러 사건들이 시간과 장소는 다 달랐지만 결국엔 권력의 향방이라든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사람들의 열망, 또 국가라는 공동체의 형성, 그리고 갈등과 화해, 이런 인류 역사에 반복되는 주제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겪는 일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른 시대, 다른 공간에서 벌어진 6월 14일의 일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생각과 선택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과거의 어떤 순간이 현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을지 한 번쯤 곱씹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